4분 남았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지난주 후반 이 마지막 거래를 보자면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13,000선 부근까지 가 있고요. 2% 넘는 급등 움직임, 3대 지수 나란히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과연 이번 주 첫날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기대가 되죠. 동시효과 구간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수도 빨간불, 그리고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 1% 가깝게 오를 것 같아요. 0.94% 플러스로 호가 잡힙니다. 2,582.82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24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오늘 장에서 이런 상승세 만들어내게 되면 직전 고점을 뚫어내면서 출발할 것 같네요. 4월 중순에 형성됐던 2,582포인트가 직전 고점인데 뚫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거를 연속된 상승, 게다가 탄력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이는 동시효과 구간이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다시 힘을 내면서 상승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4% 정도 오르면서 850선대 부근 출발 대기합니다. 849.51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개수로 보자면은요, 1,500여 개, 1,600여 개 정도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500여 개 정도만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죠. 그리고 보합권 내 움직임도 일부 좀 종목 나타나는데요. 본장 시작하면 조금 더 가닥이 잡히겠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연속성이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미증시에서도 요즘에 AI 돌풍이 뜨겁죠. 아직 거품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AI가 지배할 것이다. 여러 가지 월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에서도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엔비디아는 물론이고요.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몸값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대단합니다. 오늘장 호가에서 한 4% 정도 오르면서 출발대 앞두고 있는데요. 11만 3,900원으로 호가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1.5% 정도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출발이면은 두 종목이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톱10에 있는 다른 종목이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두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쪽에 그늘이 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2차 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도 1% 안팎의 플러스, 현대차, 기아 쪽으로도 0.5% 안팎의 플러스로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톱10의 모든 종목이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일제히 상승은 아닌데 그래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는 눈치를 보면서 1% 안팎의 플러스권, 그리고 확실히 IT, 반도체, 소부장 쪽이 호가도 좋습니다. 리노공업이 한 5% 정도의 플러스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오늘 목표가 도달해서 새로운 목표가 제시해드린 HPSP도 2%대, 지난주 후반에 동진세미캠도 탄력이 대단했었죠. 오늘 동진세미캠도 2% 정도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수 효과 보는 종목군들 쪽으로 호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넥스틴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요. 여기에 제약바이오도 틈새에서 강세 움직임 나타낼 만한 종목이 상당수 보입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어제 휴장이어서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고요. 5월 이제 오늘 내일 이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양 시장은 올랐습니다. 5월 마지막 즈음 돼서 바라보니까 이번 5월은 안 파는 게 맞았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징크스가 있다면 오늘 하루는 또 확실하게 날려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현재 양시장 강한 빨간불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1% 가까이 갭상승 출발하면서 현재 주가 2,581포인트 선 웃돌면서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전거래일 종가 대비 0.9%가량 상승하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0.84% 상승하면서 850선을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약 7포인트가량 웃돌면서 강한 시세 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했습니다. 그렇게 강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이 강한 빨간불을 켜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가 0.8%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9%대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달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홀로 매수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반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만이 홀로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 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섹터는 먼저 전기전자 섹터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 주가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 섹터가 1.4%가량 강한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제조업종 그리고 건설 섹터 역시 동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의료정밀 업종 역시 0.9%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 0.68%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인데요. 하락업종은 한 섹터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험 섹터만이 0.25%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만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확실히 강한 모습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2.4%가량 강세로 보이면서 11만 2천 원 구간 등락 반복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1.2%가량 오름세 이어가면서 7만 1,200원 구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셋업체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모두 1% 이상의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 오늘장 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는데요. 기아가 0.2%가량 상승세인 반면에 현대차가 약보합권 부근 현조세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오늘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0.7%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0.5%가량 상승하면서 56,9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확실히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LNF 같은 2차전지 셋업체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LNF가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1.7% 가까이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HLB도 1.9% 가까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37,35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JYP엔터, SM 같은 엔터주들 사이에서는 혼조세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SM이 0.7%가량 밀리는 반면에 JYP엔터는 0.5%가량 상승하면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올라서 좋기는 한데 확실히 직전 고점에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선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1% 가까운 상승 탄력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확실히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부분은 AI,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무엇일까? 여기에 착안한 그런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대형 쪽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후공정 쪽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 지속되는 C렉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많긴 했는데 선별적으로 움직임 나타나면서 뉴로메카 정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반도체가 워낙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점 더 시장에서 주목받고 또 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오늘 장에서도 확실히 반도체 섹터가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AI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효과여서 장밋빛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AI용 반도체 칩 확보 경쟁에 내년까지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런 보도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코로나 유행 당시 화장지 사재기만큼 앞으로 이런 GPU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바이두 또한 생성형 AI 시장으로 진출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잇따라 AI 반도체 관련주 종목으로 시장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대표적인 종목으로 C1랩, MDS테크 같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한 차례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제이시언 시스템 12% 가까이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또 C1랩 역시 10% 이상의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국내 수혜주는 무엇일까?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납품하는 업체 엔비디아와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냐?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C랩이라든지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엔비디아 효과 보는 종목군들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C랩도 13%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는 뭐 이런 종목들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낙수 효과는 뭐 아직 실적이 어떻게 될지 수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상승세는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엔비디아하고 뭐 같이 뭐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는 뭐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즉 아직도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측이 뭐 좀 갈리고 있는데 뭐 역대 최고가를 지금 다시 쓰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아직 지금 뭐 디스페타시스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 해보시고 C랩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권에 한번 더 보자. 지금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 보는 오늘 워낙에 IT나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효과 보는 종목군들, 두 번째로는 AI로 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붐의 핵심에 AI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볼게요. 이 종목이 가장 강합니다. 한 8%, 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요만큼은 아닙니다.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바스 AI 5% 정도의 상승권, 마음 AI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쪽은 투자 메리트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AI에 그런 연관돼서 지금 미국 증시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지금 반도체에 지금 먼저 어떻게 보면 선반영돼서 그런 납품업체라든가 아까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 조금 같이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AI 관련주들 있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솔트록스, 뭐 마음 AI, 셀바스 AI 등이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는 만큼 또 지금 가격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나치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은 또 부정적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긴 반도체인데 중국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중 갈등 사이에서 좀 애매한 위치죠. 그런데 K반도체에 대해서는 워낙에 좀 각국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당국자를 만나기는 했는데 회담 이후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미묘한 온도차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공식 보도를 좀 내놨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국내에 또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다소 좀 선을 긋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 피델릭스가 대표적인 또 중국향 종목이죠. 이 종목이 오늘 50일주 신고가 썼고요. 앞서서는 상한가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장 1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좀 묶이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이 종목 중고 반도체 장비 팔고 이런 업체인데 지난주 후반에 좋았습니다. 오늘장 추가적으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러셀도 보시면은 2%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반도체를 계속 또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종목군들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피델릭스나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중국향 중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업체는 넥스틴이에요. 뭐 실적이 가장 잘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향 쪽에서 매출이 뭐 60% 이상, 거의 70%, 뭐 8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쪽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저는 넥스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피델릭스 이런 거야 뭐 지금 테마성으로 저는 그냥 일시적으로 중국의 발언 때문에 네.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중국이 한국 측에 뭐 조금 더 공급을 좀 더 많이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지금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제 뭐 피델릭스나 이런 쪽에는 보다는 저는 계속 얘기했듯이 넥스티는 실적 대비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반도체 쪽 계속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DDR5 쪽 넘어가겠습니다. 기파는 도대체 언제 가나 약간 좀 답답하다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덕전자 강합니다. 대덕전자가 지금 슬슬 시세 붙으면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도 4.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비코전자가 또 증권사에서 DDR5 관련돼서 상당히 좀 저력 있다, DDR5 대장주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예전에 DDR5 대장주 하면 심택이었는데 아비코전자로 바뀌었나 봐요. 심택은 현재 2.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판 쪽, DDR5 쪽, 이쪽도 계속 경쟁력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구형 제품인 DDR4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 그 문제다. 뭐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개선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아비코전자,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TLB까지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지금 아비코전자 조금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시장이 뭐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조정 보이면 계속적으로 사자, 그런 입장입니다. 네, 워낙에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로 쏠려 있는데 이 틈새에서도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쪽, 오늘 조선 섹터 눈에 띕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성공기원 이 첫 번째 체크포인트로 또 조선 이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상승 전환 성공이 되고요. HD 한국조선해양 2%대,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요즘에 또 이런 조선주 가운데서 상당히 탄력이 좋죠. 삼성중공업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3%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피팅주들 쪽이라든지 뭐 이런 본행제 쪽도 한국카본이 1%대, 동성화인텍 이 종목도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도 시세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계속적으로 뭐 좋은 뉴스, 신조성과 상승, 뭐 신조성과 상승한 가격으로 수주 계속 받고 있고, 실적 개선은 지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 흑자 전환 뭐 조금 빨리 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 강한데, 과거처럼 무분별한 수준은 이제는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골라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쪽 조선업체들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장기 상승 사이클도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 조정 받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좀 들어가고 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지금 뭐 피팅 업체라든가 부품 업체, 본행제 쪽, 뭐 동성화인텍까지 이렇게 같이 보시면 실적 개선은 나올 것이다라고는 당연히 보고 있어요.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러나 최근에는 완성 조선사들 쪽으로 매기가 좀 더 쏠리고 있으니 이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섹터 쪽도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2차전지하고 시속 게임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도체도 2차전지도 워낙에 큰 종목군이기 때문에 반도체로 자금이 쏠리니까 2차전지 쪽은 좀 한동안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각과 함께, 확실히 2차전지 쪽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지수는 지금 상승 탄력이 빠르게 좀 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 정도 조정받고요. 에코프로도 마이너스권을 기록하면서 시장 분위기와는 대조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2차전지가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오히려 사이즈가 큰 종목군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약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 2차전지 쪽 흐름도 좀 봐주세요. 오늘 뭐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 셋업체에서부터 먼저 보면 삼성 SDI만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한 강보합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소재 쪽 본다면은 지금 LNF가 지금 1% 넘게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보시면은 이쪽은 밀려요, 조금 에코프로비엠은. 밀립니까? 그러고 일단 소재 쪽은 지금 LNF가 제일 강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은 대신 뭐 3% 정도 또 강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저번에 얘기했듯이 반도체만 갈 수 없으니까 지수가 전고점 뚫고 2,600 가고 뭐 그 이상 가려면은 2차 전지 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소재 쪽이나 이런 셀업체들 뭐 저는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 향후에 뭐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밀리면 다시 좀 오를 것이고 계속 그런 과정 반복될 것이다. 이거 뭐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뭐 저가 매수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2차전지 쪽 봤습니다. 다음은 로봇주 보겠습니다. 뉴로메카가 오늘의 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현재 8.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외 이송 로봇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이 법률적인 논의가 빠르게 펼쳐지고 있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 협동 로봇 만든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세는 4만 원권 턱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확산이 더디기는 한데 그래도 되고 있거든요. 로보스타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로보로보가 1%대 SPG 보겠습니다. 또 최원치 전문가 같은 경우 로봇주 내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쪽 좀 보자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SPG 4%대 확실히 이쪽이 시세가 조금 더 강합니다. SPG가 4%대 SBB테크 이 종목은 한 2% 정도의 오름세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만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주 재료는 나왔는데요. 반응이 일단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도 나오는 것 지금 뉴로메카가 지금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나머지 종목들 같이 움직이는 네. 것이잖아요. 오늘 뭐 뉴로메카는 뭐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것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 나머지 주변주들 오르면은 저는 뭐 같이 오르는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스마트 팩토리 저는 굉장히 뭐 좀 좋게 보고 있어요. 향후에 이쪽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늘리려면은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투자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가격도 어느 정도는 좀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기존의 로봇스타, 로보티즈 이런 쪽보다는 감속기,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냐. SPG, 뉴로메카, SBB테크 등 이런 쪽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움직임이 나타나는 쪽이 포스코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캐나다 정부 쪽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 GM하고 합작사 만드는데 캐나다 정부에서도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퓨처엠 3.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탄자니아 쪽에 이슈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2차전지 소재 흑연 75만 톤을 공급받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조달을 잘하게 원활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 6%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포스코 그룹주들 좀 볼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런 소식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을 제외한 뭐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은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오랜만에 포스코 그룹주들 조금 움직임이 좀 있다. 저는 포스코 그룹주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뭐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더 좋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신 뭐 단기성 이슈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오르면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주가 좀 쉬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조정폭이 조금 덜 나오고 있어요. 뭐 상사 관련주기 때문에 저는 뭐 상사 관련주 주식은 뭐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또 있는데 일단 뭐 단기성 뉴스에 움직이고 있다. 뭐 하지만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2% 정도의 오름세고요. 하이닉스는 2.6% 가량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뭐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본다면은 뭐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오름폭은 조금 줄어들겠지요. 계속 긍정적인 입장 유지해야 되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상은 그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모멘텀에서 대신 이제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바라보고 조금 쉬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뭐 적극적인 매수는 저는 솔직히 조금 삼성전자 72,000원, 뭐 71,000원 후반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내려오면은 조금 조정 보이면은 그때는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지금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계속 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갭을 지금 오늘까지 지금 3일째 3거래일째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조금 한번 쉬어갈 때도 되지 않나. 이격도도 좀 가파르고, 대형주인데 이 정도 올랐다. 지금 따라붙기는 조금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시죠? 맞습니다. 예. 들고 계신 분들만 조금 보시고, 그리고 살 것이더라도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조금 쉬어갈 때를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IT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개별 뉴스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하고 분할한 다음에 오늘 재상장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존속법인 쪽으로는 약세 움직임, 포스코 홀딩스가 14% 정도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OCI입니다. OCI 홀딩스가 밀리고요. 지금 OCI는 신설법인이죠.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요. 이 종목은 기준가 대비로는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재상장하고 나서는 어떤 식의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좀 지켜보셔야 돼요. 예전에 하나솔루션 다시 재상장했을 때 그때도 주가 조금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가 조금 어떻게 보면 횡보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OCI 홀딩스 있고, 지금 사업법인은 OCI입니까? 저도 오늘 확인을 못했는데. 네, OCI입니다. OCI예요. 저는 차라리 지주회사 홀딩스보다는 역시 사업법인 이쪽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OCI는 지금 오늘 첫날이 거래이기 때문에 한 며칠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는 길게는 한 2, 3주는 지켜봐야 된다. 향후의 흐름을 OCI 홀딩스보다는 역시 OCI가 좀 더 낫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올 때 요즘 들어서 어려운 용어들 자주 부각이 되잖아요. 캐퍼시터라는 단어도 올해 들어서 좀 처음 들어봤던 것 같은데 예전부터 있던 부품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문전자도 이 관련된 종목 있죠. 현재는 한 20%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단기에 이쪽 종목군들이 한 번 또 조명을 받은 적이 있어서 완전히 생소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한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성우전자 보겠습니다. 성우전자도 한 15% 정도 급등하고 있어서 워낙에 업력은 오래됐는데 거래가 별로 안 이루어지는 작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캐퍼시터 종목군에 많습니다. 오늘 왜 오르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시세가 워낙에 좀 강한데요. 이쪽도 좀 봐주세요. 이 캐퍼시터는 전기차에 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같이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주식 화려했던 주식들 성문전자 이런 주식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에 전기차 부분에서 이쪽에 부품이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자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실적이 같이 연결되는지는 계속 체크해 봐야 된다. 여전히 돌아서는 그 캐퍼시터가 많이 쓰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실적하고는 같이 따라올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도 저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고 있고, 대신 실적이 같이 받쳐준 게 좀 눈에 확인이 돼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면은 조금 바이앤홀드 식으로 한두 달, 세네 달 이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앨런 머스크 CEO가 중국의 상해 공장 방문할 예정이라는 일정이 일단은 좀 잡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어떤 액션을 좀 취하는지, 캐퍼시터 관련된 종목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시세는 잘 내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마무리 투자 팁 알려주세요. 일단은 오늘 많이 지금 시초가에 오르면서 나왔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경계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도 이제 타결이 됐고, 그러면 이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전고점 넘고 오늘 또 매물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저는
6월 달 한 둘째 주까지는 강세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시세에 더 반영이 되려면 조금 더 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키고 있으면 뭐 다른 종목들도 맥이 더 번질 수 있고 2,600 넘어가고 전고점 돌파하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또 순환매 돌아갈 수 있다. 조금 더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지 전문가 오늘도 목표가 도달 종목 3개나 좀 전달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 전문가님 시각에 따라서 시장 투자 전략 참고하신 분들 많으시죠. 조금 더 긴 시간 또 자세하게 어떻게 종목을 좀 고르는지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지 오늘 아닌데. 나누는 시간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토마토 홈페이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또 최현지 전문가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달러원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1원 50전 하락한 1,323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주간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고조시켰던 미국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시장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세를 보였고요. 여기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321원 8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종가였던 1324원 50전보다는 약 70원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지난 주말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부채한도 상한을 인상한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환시장의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수출 및 중공업체의 내고 물량이 월말을 맞아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환율의 하락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건은 현재 위안화 약세입니다. 프락시 통화로 불리는 원화가 위안화 약세에 동조할 경우에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진한 중국 경기 회복 우려가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장중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위안화 약세 등의 1,310원 후반대에서는 하단이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 환율 밴드 잡아주세요. 네, 오늘 환율은 1,320원 초반대에서 수급
위주의 거래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17원에서 1324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준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밴드로 따지면 현재는 밴드 상단 정도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20원 선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RS인베스트의 이주연 연구원이었습니다.